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죠? 아직까지 명절 기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몸도 좀 피곤하죠. 예. 네. 근데 또 알고 보니까요, 어제 오늘까지 쭉 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장 네. 9일까지 연휴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연휴의 연장이기 때문에 남은 네. 시간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열린마당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생방송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늘 네.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 열린마당에서는요 특별히 초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KBS 네. 광주방송총국의 최장수 프로그램이고 네. 또 가장 인기 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남도 지오그래피의 성우 두 분 저희가 화면 밖에서 뵙기는 좀 쉽지 않아서 네. 저희 오늘 궁금하셨을 특별히 좀, 겁니다. 모셔봤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 훈이 오빠를 좀 모셔봤습니다. 궁금하네요. 예.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두 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살 더 드셨어요. 기분이 어떠신지요? 나이가 듦에 따라서 뭐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약간의 불안감이라든가 또 초조감 느끼시잖아요. 뭐 저도 또 느꼈는데요. 제가 최근에 가장 좀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이 그 카터 대통령께서 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께서 쓰신 나이 드는 것의 어떤 미덕이라는 전 책을 읽었습니다. 네. 그 카터 대통령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부인 그 로잘린 여사와 이렇게 살아가며 노후를 보내면서 느낀 것을 담담하게 쓴 이제 자전적 에세이인데요. 거기서 제가 가장 기억 남았던 게 성공적으로 늙은다는 것에 대해서 카터 대통령께서 세 가지 기준을 정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질병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된다. 네. 안 아파야 된다는 거고. 질병으로부터. 네. 예. 또 두 번째는 이제 정신과 신체를 갖다가 내 의지대로 좀 움직일 수 있어야 될 그 정도 건강을 가져야 된다. 네. 우리가 저희가 뭐 뇌경색이라든가 파킨슨 같은 거 있을 경우 내 몸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또 우리가 또 치매 같은 거 있었을 경우도 우리가 또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생각을 못 하는 거고 그런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정말 내 주위 이웃과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올 한 해 우리 카터 대통령께서 쓰신 그 말씀대로 조금 더 열심히 살고 또 뭐 사실 우리가 1년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바쁘게 열정적으로 살면 이것은 잊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이웃과 좀 더 올해는 더 배려를 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우리 나이를 모르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다운 네. 덕담을 또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 네, 저는 언젠가부터 정말 나이가 몇 살인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뭐 몇 년생을 쓸 때는 뭐 몇 년생은 항상 늘 똑같으니까 그거는 안 잊어버리는데 몇 살이라고 써야 될 때는 나이를 계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남편은 한 4, 5년 전부터 내가 몇 살이지?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앞에 자리 빼고 2살이야, 3살이야, 4살이야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정인 아빠 4살이야, 아직 젊어, 어려, 더 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요즘 그 증상이 같아졌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먹는다라는 게 약간 늘 일상이 좀 지루할 즈음에 새 공책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글씨를 다시 반듯하게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노트의 첫 장과 노트의 마지막 장의 글씨는 좀 달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다시 새 노트를 받은 것처럼 정자로 반듯하게 기분 좋게 열심히 그렇게 사는 마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교수님다운 그 그러니까요.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네. 똑같이 한 권의 노트가 이제 주어졌으니까요. 네. 정말 또박또박 끝까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그 나이를 잘 모르겠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석의 주인공분들도요. 정말 나이를 잊을 만큼 열정적으로 네.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실제 본인의 나이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좀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자, 남도 지오그래피의 주인공들 성우 두 분 여러분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께 남도 지오그래피 11년 11살 성우 신동호라고 합니다. 주로 영감역을 맡아서 면박받는 그런 일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저 약간 주눅이 드신 것 같아요. 거리를 두고 옆에 계신 우리 저는, 지정남 씨. 네, 예. 남도 지오그래피에서 할매 역을 맡고 있는 전라도 할배들의 전지현 마당극 배우 지정남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지정남 씨를 또 저쪽 자리에서 뵈니까 또 느낌도 다르고.
굉장히 다르네요. 아, 그래요? 네, 저쪽 약간 여기가 긴장이 되고 봐요. 네. 이게 초대석 왔을 때 아이고 긴장 풀고 그냥 하시면 돼라 했는데 그것이 아니마요. 아, 그래요? 떨립니다. 네, 떨리네요. 네.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의아하실 게 네. 아, 저분들이 화면 밖에서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좀 신기해하실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신동원 씨 같은 경우에 지금 TV 출연이 좀 어렵다, 꺼려진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저 이렇게 외모와는 달리 제가 좀 내성적이에요. 아, 진짜요? 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 조리 있게 이 말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미리 써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고 어떻게 나서지 예. 솔직히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지금 좋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네. 좋고 네. 함께 같이 살제. 아니 근데 원래 옆에서 응원 내성적이신 좀 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니라 같은데. 예. 그러니까 원래 내성적이신 게 아니라 네. 지정남 씨가 워낙 면박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선배님 만나뵌 게 제가 23살 때 만나뵀으니까 25년이 됐거든요. 그때는 하늘 같은 선배님이셨어요. 예.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점점 고개가 들어지네요. 앞서 제가 뭐 나이를 좀 잊고 살 만큼 열정적으로 네. 하신다 네, 이런 네, 말씀 네. 드렸는데 어떻게 두 분 동의하십니까? 나이를 잊고 살 만큼. 그렇죠. 우리 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편분과 현실에서는 저도 비슷합니다. 네. 일부러 안 세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일주일에 서너 번을 만나는 분들이 또 귀하게 만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현실 처음에 우리 할멈을 처음에 이제 그 같이 하게 됐을 때 속으로는 매우 기뻐하기도 했지만 목걸이가 하나 생기는구나 그랬는데 현실에서도 그런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예를 예. 네, 현실 아니 저 방송을 마치고 어떻게 같이 나가면 예. 자연스럽게 할멈이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네. 네. 그래서 괜한 일로 저도 면박을 주게 되고 예. 그러고 허락디야 누가? 막 이렇게 저도 이제 그 나이를 잘 모르겠는 게 어머님들 그 할매 편지를 제가 읽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님들한테는 제가 완전히 막둥이인 거예요. 막둥이 딸 뭐 손주뻘 되니까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가는데 늘 아기 같은 마음이 좀 있어요. 어머님들이 뵀을 때는 제가 아기 같을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제가 연기자들도 한 역할을 하고 나면 그 역할에 계속 빠져든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성우 더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전에는 선배님이었지만 부부 하고 나면 무단 이제 그 사연자분 있잖아요. 아버지가 술을 젊었을 때 많이 자셨다거나 제끼를 하셨다거나 노름을 하셨다 이러면 그게 응?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가요 더빙실에. 좀 잘 좀 사시지들. 왜? 아니 그 제가 이제 남도 지오그라피를 가족들하고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네. 되게 그 더빙이 독특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 두 분 다 뭐 정남 씨는 제가 잘 알았지만은 되게 그 더빙할 때 들어보면 목소리가 좀 우리 맛깔지라 그러죠. 맛깔지면서 이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팍팍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 정남 씨는 이제 제가 이렇게 실물 많이 뵀기 때문에 괜찮지만 신동원 씨에 대해서 제가 나이가 정말 궁금했어요. 좀 연세가 몇 개나 되셨는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상상하는 것보다 되게 젊으셔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지금 한 50대 후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목소리만 봤을 경우는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젊으실 줄 몰랐어요. 아니 근데 그 남도 지오그래피가 되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 삶의 모습을 안방까지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지내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 얘기다, 우리 아버님 얘기다 이랬는데 지금은요. 맞아 이러면서 저분의 마음이 이런 거야 하면서 제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 마음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정남 선생님이나 신동원 선생님이 할배가 되어가는 것처럼 저도 그분들을 보면 두 분이 이렇게 막 다투시면은
그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되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할머니가 저런 마음이겠다. 나도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저 연배에 이렇게 잘 소화해내시는 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그런 느낌, 감정을 너무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공감을 부럽기도 하시는 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남도 지오그래픽이 저희가 2007년, 예. 2007년에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부터 하셨던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하게 됐죠. 두 분 다. 네. 저는 중간에 들어갔어요. 아하. 네. 중간에 할매 편지라는 코너로 새롭게 들어갔어요. 네. 처음에는 성우가 3분이서 돌아가면서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더니 저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워낙 잘하니까 그렇겠죠. 잘하니까 살아남으신 거죠. 내성적이라면서. 용기를 좀 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두 분이 원래도 연기를 하시지만 이렇게 네. 방송에서 더빙을 그것도 사투리로 하는 거는 야, 두 분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할머니 이렇게 새 포맷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하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아, 그때부터 지정남 씨가 들어오면서부터. 저도 이제 이렇게 사투리로 방송 진행한 건 광주 MBC 말바바짐이나 이렇게 몇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이렇게 사투리로 더빙을 하거나 이런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표준말 잘 못해요, 제가. 사투리 잘 이게 표준말로 읽어도 사투리로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근데 이 들어갔어요. 프로그램 처음부터 사투리 더빙은 아니었었거든요.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그게 저 표준말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 표준말로 한다고 했어요, 초반에는. 매우 그 분위기 잡고 깔아가지고 저한테 아주 잘 맞았죠. 그 사투리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표준어가 편하시죠? 편하다고 얘기하면 웃음거리겠죠. 어떤 지정남 씨가 이제 네. 함께 하시면서 네. 사투리 더빙으로 이제 완전히 바뀐 건데요. 저희가 두 분의 더빙으로 방송됐던 그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보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죠. 네. 아이고, 사과. 알 났냐, 안 났냐? 오늘 이금 품고 안 걷네. 어따, 우리 영감 먹이려고 너희들은 알란이라고 고상, 나는 날맞이 주선 날린이라고 고상이다. 갖고 가서 영감 하나 주고 여기도 주면 딱 맞겠네. 어메, 호빵 영감 주겠네 하나. 계란 인자 벌써 났어, 나 깎았나? 계란이 하나 맛있죠. 허허, 우리 닭이 효자여. 날맞이 갖다 줘도 좋단 소리도 안 해. 아이고, 정이 3편이나 떨어져. 요거 하지 말어. 보면 지금께 심심한 게 이렇게 패라도 뛰고 있네. 심심 그래도 키워보라 속상한 게. 노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심심풀이로 하는 것 같고 야단이여. 젊어서 언 놈만 생각해도 송신 나요. 못 말게. 아무리 해도 너 나라 대통령이라도 못 말게. 냅둬 버려. 이거 당신 흔한 대로 냅둬 버려. 이제 죽으면 한또 한몫을 갖다 묻어줘야겠어.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오래 집이라도 지켜주고 오래 산게 좋지 무엇이. 아이고 두동 양반, 언제나 속들나요. 인자 다 살아버렸는데 언제 속들어?
아이 언제는 여태 살아준 것만도 고맙담소. 네, 실제 지금 1월 이게 14일에 예, 방송됐던 예. 네, 장면입니다. 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다시 봐도 재밌네요. 아니, 네네. 제가 좀 했습니다. 다 할 때도 있었는데. 예. 참. 이게 이제 뭐 부부 역할을 이렇게 하고 뭐 할매 편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부부란 저렇게 60년 70년 같이 살 수 있는 힘이 저런 신뢰나 이런 거겠다. 자식들의 힘도 있고 이런 걸 배우게 돼요. 네. 예, 예. 그래서 배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네. 주인공 두 분은 이렇게 보셨고 두 네. 분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에 방송을 통해서 목소리만 이렇게 쭉 듣다가 오늘 이렇게 직접 실물을 뵈니까 너무 좀 느낌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같은 경우가 정말 두 분께서 실과 바늘 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오래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부부 같다는 착각을 하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에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게 목소리와 나이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그 신동원 선생님 뵈니까 저기 있는 영감님처럼 이렇게 약간 주눅 들어 계시고 지정란 선생님이 계속 콩알콩알 이렇게 계속 구박을 하시고 면박을 하시는데요. 그런 면에서 부부랑 똑같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얼굴을 딱 뵙고 나니까 아까는 이렇게 금세 매치가 안 됐었는데 듣고 보니까 이제 같아지는데요. 네. 아니 뭐 실제로 부부냐는 오해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네. 낮으로는 부부고요, 저녁은 따로 가서 잡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주 엄한 선배님이셨다 그랬잖아요. 진짜 이제 영감님처럼 네. 제 속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남한테 잘 못하는 이야기. 네, 따끈한 계란 있으면 먹이고 싶고 먹이고 이제 싶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 더 그 챙기고 싶고. 방송 때문에 그 같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자주 요즘은 아닌데 자주 있었는데 식당에를 갔는데 자꾸 주변에 그 손님들이 아 목소리만 듣고.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러겠거니. 네. 근데 제 옆에는 이제 이 지정남 씨는 여기 최소한 네. 전남권에서는 전지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서겠지. 그러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알겠고 네. 당신은 누구냐? 뭐 대답을 하려고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매니저요. 그럴 때 두 분이 대화를 나눴으면 금방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평소 목소리가 좀 다르시니까. 예. 네네. 그럼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딱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거네요. 아니 저의 경우는 네네. 이게 남도 지오그래피가 전국 방송이 되잖아요. 네네. 목요일 날 네. 새벽 5시 10분에. 네. 근데 충청도로 공연을 갔는데 공연이 끝나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분이 50대 남자분이 와갖고 거기 저 남도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한 1년 됐는데 너무 그리워서 자주 보고 있다며 목소리만 듣고 달려오신 분이 있었어요. 예. 충청도에서. 네. 그동안 그 화면에 담아졌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화면을 보면서. 예. 자,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방금 전에는 이제 방송에 나갔던 더빙이 된 완작이었고. 화면을 보셨잖아요. 네. 이번에는요. 실제 더빙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예예. 네. 영감 준비해 얼른. 아, 이제 모드를 바꿔야 되는군요. 영감 모드로.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충청도서 시집 올 때만 해도 평생을 여기서 살 줄은 생각도 못했슈. 영감! 서울서 살다 요런 촌이로 데리고 하시면 미안해서라도 쪼가 잘해줘야지. 텔레비만 보고 있어. 내가 못마땅해서 또 야단이야.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러지 방에서만
맨날 이렇게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애통 터지겠어요. 그래도 안 나가. 백화태 나가면 얼어 죽을 게임 안 나가. 텔레비를 하도 보니까 침대가 저가 다 달아져 갖고 삐껴졌잖아요. 얼마나 보기 싫어. 하도 여기서만 이렇게 지대고 텔레비만 본 게요. 여기 먼지가 하나 찼어요. 나와봐. 나와. 일어나. 시도 못하게 하는 아이 그 잠깐 너는 꼴을 못 본마이. 무엇이 잠깐이요? 만날이지. 아 시안에 일 없을 때게나 잔 시세. 일이 다 있어. 뭐들 하든지 다 있어. 그런데 안 해. 나만 시겨 먹고 안 해. 그러면 내가 부해가 하루같이 나지. 아이, 일을 안 했으면 7,000평이란 사과밭을 어떻게 일궈냈으며 어떻게 가꿨겠어. 죽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너만 안 없고 다 헤쳐나갔지. 나는 더는 못 얻었은 게 알아서요. 일을 해도 내가 몇 배는 더인데 같이 해야지 무엇을 더는 못해. 나무 자르게 가. 나무 자르게 가게 가. 나 혼자 하려면 힘들어 죽겠지. 가 얼른. 가 나무 자르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네. 야, 이 실제로 보니까 더 생생하고요. 아니, 저희도 방송을 하지만 네네. 방송으로 들었던 목소리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옆에서 그러니까요.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뀌세요? 그러니까요. 그 할머님의 이제 뭐 7, 80년 된 인생을 고스란히 표현을 해야 된 게요. 최대한 그 집중해서 이제 애는 쓰려고는 한데 우리 영감이 원체 잘 받쳐줘요. 오늘 뭔 일로 나를 당황스럽네. 아직 그 더빙에서 못 빠져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얼어 죽을까봐 이렇게 밖에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아이 시안에는 우리 같은 사람 나가면 안 돼. 좀 쉬어야지. 밤낮. 야 정말 재밌네요. 저렇게 두 분 사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라는 게 있지만 네. 가끔은 이제 본인의 좀 생각이나 이렇게 애드립처럼 그게 툭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주로 이분이 많이 하시죠. 애들이 많으셔요. 아니 그 작가분들이 원체 글을 잘 써주세요. 사투리 채로 써주시거든요. 그걸 뭐 표준말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작가들이 아예 사투리 말로 전라도 말로 써주시는데 뭐 이렇게 잘 표현을 한다고 봐야겠네요. 참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작가분을 모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두 원고를 분께서 10여 년 이상 계속 둘이 같이 방송하셨잖아요. 오늘 정말 재밌고 또 즐거우실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이렇게 처음 봐서 이렇게 직접 더빙하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정말 색다른 경험이셨는데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좀 색다른 경험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작가님께서 사투리로 써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정남 선생님께서 작가님께서 사투리로 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잘한다 그러셨는데 저한테 그 사투리를 쓴 대본을 주신다 한들 제가 그 맛을 못 내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거를 이렇게 맛깔지게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또박또박 읽고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투리를 오히려 안 쓰시면 두 분이 어렵기도 하시겠지만 보는 사람도 저 맛이 안 나서 이만큼 시청률이 오래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거 생각나네요. 지금 대본이 있는데 이걸 제가 서울 토박인 한별 씨에게 홍보를 저도 지금 갖고 있는데 아니 이게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보세요. 영감 서울서 살다 요런 촌으로 데리고 왔으면 미안해서라도 조금 잘해줘야지.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이게 저는 그냥 읽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 맛이 전혀. 그러면 임진숙 아나운서 어떻게 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게 원고가 있다고 해서 살려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참 힘듭니다. 그렇죠. 작가 글도 좋고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그렇죠, 성우가 있어서 이런 작품들이 매일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정남 씨가 좀 전에 제가 대본 잠깐 봤지만 그 원고를 표준어로 이게 하게 되면 가능한가요? 저한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진짜로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영감 서울에서 살다가 요런 촌으로 데리고 왔으면 미안해서라도 조금 잘해주셔야지. TV 누구요? TV 아니 근데 저거 못 알았습니다. 저거를 그리고 잘못 일단- 읽으신 네. 게 서울 여자라고 해서 표준어라고 해서 이렇게 따지지 않고 곱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숙 부장님처럼 네.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시듯이 그러는 게 아니고 서울 여자들도 서울말로 따져요. 그렇죠. 정신 아빠 정신 차려봐 뭐라던가 밥을 빨리 먹어야지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기도 하지. 빨리 드세요. 뭐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는 않아요. 서울서 오셨는데요. 서울서 오셨대요. 그리고 지정남 씨는요 네. 이거를 서울말로 해도 이런을 요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런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신동호 씨는 어떠세요? 지정남 씨 정도로 이렇게 사투리에 특화돼 있나요? 아니 뭐 제가 사는 나라도 전라도니까 예. 익숙하죠. 익숙한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낯선 사람이 제가 말하는 거를 듣고 여기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를 많이 듣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요 작업을 하면서 정남 씨가 같이 해주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투리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게 되고 그 귀한 그 사투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다시 또 환기가 되기도 하고 많이 공부가 됩니다. 그 바닷가하고 이 내륙하고 또 사투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곡성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말이 맞아요. 예, 사투리를 하다 보면. 예. 저 사투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감정 정서를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사투리 제 발견입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신동호 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새로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예. 그 남도 하면 어머니가 항상 떠오르고 저희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그렇죠. 예. 어머니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써놓은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멋지대 그냥. 저희가 음악도 준비를 했거든요. 예. 음악 나오면 감사합니다. 낭송 이 들어보도록 지역 하겠습니다. 장흥 출신 예. 시인이에요. 이대흠 시인이 지은 네. 어머니라는 말이라는 제목의 시를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라는 말을 떠올려 보면 입이 울리고 코가 울리고 머리가 울리고 이내 가슴 속에서 낮은 종소리가 울려 나온다. 어머니라는 말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웅웅거리는 종소리 온몸을 물들이고 어와 뭐 사이, 뭐와 니 사이, 어머니의 굵은 주름살 같은 그 말의 사이에 따스함이라든가 한없음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고랑고랑, 이랑이랑. 어머니란 말을 나직히 발음해보면 입속에 잔잔한 물결이 일고 웅얼웅얼 생기는 파문을 따라 호고품이나 그리움 같은 게 고요고요 번진다. 어머니란 말을 또 혀로 굴리다 보면 물결 소리 출렁출렁 너울거리고 마음속 깊은 바람에 파도가 인다. 그렇게 출렁대는 파도 소리 아래엔 멸치도 갈치도 무럭무럭 자라는 바다의 깊은 속내. 어머니라는 말, 어머니라는 그 바다 깊은 속에는 성난 마음 녹이는 물의 숨결 들어있고 모난 마음 다듬어주는
매운 파도의 외침이 있다. 어머니라는 말 이대흠. 네, 잘 들었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예, 네. 목소리가 너무 네. 성우셔서 그런지 몰라도 분위기가 있으셔가지고 네. 그냥 듣는 이들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꼭 그때 그 느낌으로 달아난 걸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두 분이 본업은 또 배우시잖아요. 네. 배우신데 이렇게 남도 지오그래피에서 지금 성우 생활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 프로그램을 갖다 벌써 10여 년 이상 하시다 보면은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배우로서 어떤 영감이라든가 직업적으로 어떤 도움 같은 걸 좀 받은 적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마당극을 하는데 공선옥 작가의 꽃 같은 시절 이걸 이제 각색도 하고 이럴 적에 그 남도 지오그래피에서 만난 수백 명의 어머니들의 사연을 이렇게 함축해 갖고 각색을 하고 연기를 하는데요. 걸음걸이나 말투나 한숨 이런 걸 다 솔직히 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지오그래피에서. 예, 예. 그래서 뭐 대사 이런 것도 다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고 기존에 이제 그 마당극에서 노인 역할, 노인 연기 이걸 할 때 좀 정형화된 게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깨져버리더라고요. 그게 우미 진짜 할매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받고 소재도 많이 찾아내고요. 저는 항상 수첩에다 적어놓거든요. 어머니들 귀한 말씀 있으면 이렇게 영감을 많이 받죠. 네. 저는 이렇게 영감을 많이 받죠. 영감한테 영감을. 할머니 안 그래도 잘해요. 오메 갈치라도 꽂아야 쓰겠네. 이럴 때 잘해야 돼. 아니 그 화면 속에 이렇게 어르신들 말씀 툭툭 찍고 무심하게 한마디씩 던지시는데 아버님은 그 7,000평 과수원을 내가 어떻게 했겠어 이랬으니까 그래요. 했지 예. 노파는 안 사고 또 할머님은 나도 평생 이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 프로뿐만 아니고 몇 개를 제가 더 이렇게 쭉 봤던 걸 생각해 보면은 뭐 할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가셔서 이제 앞산에다가 이렇게 모신 그런 할머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분들께서 하시는 이렇게 그렇게 말씀이 많지는 않으신데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는데 그게 이렇게 와닿으면서 저는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님의 어머님이신 할머님,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지정남 선생님 연극을 뵌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연극 속에서 그때는 또 몇 년 전이라 더 젊으셨는데도 그냥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할머니가 아니고 일상에서 보는 할머니의 모습들, 어머님의 모습을 정말 잘 해냈던 것들, 그걸 많이 영향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예, 정말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씩 탁 때리면서 마음으로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성우라고 하는 그 네임으로 여기에 앉아 있지만 사실 익숙치 않거든요. 10년이 됐다고 하지만. 본업은 이제 따로 배우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현장에서 촬영 감독님이 무지 고생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또 그걸 찍어서 오면 많은 테이블 다 돌려보고 그걸 글로 옮겨 적는 그렇죠. 이 과정 또 작가님들 또 이걸 편집하는 과정에서 PD님이 그걸 다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배우로서 수많은 사람이 내 앞에 좋은 연구거리를 공부거리를 가져다가 주는 거죠. 그것도 잘 찍어서 편집 잘 해가지고 음악도 입히고 그러면은 그 화면 안에 그림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분들 어르신들의 삶을 함축해서 단시간 내에 볼 수 있고 보는 순간 인물을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데일리 일주일에 4일간 나가는데 그거를 보면 재밌어요. 재밌다고 얘기하면 그분네들의 어떤 삶을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재밌다는 의미 속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서라도 연구를 해야 될 인물 연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찍어다가 가져다 주는데 얼마나 재밌고 그걸 좋아요. 표현해 주신 것도 그러니까요. 어딥니까? 그래서 그런지 또 네. 할머니 분들이나 또 할아버지 분들이 또 보시고 고맙다는 선물이나 또 편지도 주신다면서요. 네. 아 예.
그랬었죠. 네. 저 아주 삐뚤빼뚤한 네, 그쵸? 진주에서 네. 어떤 아버님께서 그렇죠. 토마토를 진짜 요만한 걸 진짜 좋은 토마토를 보내주셔갖고 진짜 감동했어요. 당신이 지은 농사를 이렇게. 그래갖고 저희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전화까지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편지 보내준 편지가 네네. 저희 화면에 찍어 두셨나 봅니다. 잠깐 예. 볼까요? 얼마나 감동이셨으면. 네네. 네, 담당자님 이 프로그램 잘 보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도 지오그래피 네네. 담당자님 이 프로를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한 마음에 토마토를 조금 구입하여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진주 이잉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셨어요. 네. 근데 분명 저런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요.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유, 실감나게 이렇게. 읽어주셨네요. 예. 저렇게 아유, 저 어른들께서 맛있는 토마토도 보내주신 드시고. 정말 진심 어린 저런 편지라든가 어떤 정성 어린 선물 저거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남도 지오그래피라는 이 프로그램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좀 에피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따뜻한 정이라는 건 저렇게 순수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세요. 아까 우리 신동호 씨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태프들도 고생하셨고 특히나 성우분들 고생 정말 많으셨을 것 같고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또 자긍심이랄까 이런 것도 그렇죠. 많이 가셨을 것 같으세요. 네네.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이 돌아가신 할머니 영상 아유, 받고 보고 싶다. 싶죠. 뭐 이렇게 진짜 사연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네. 참 마음이 뿌듯하죠. 네. 하여튼 성우 인생으로서 이 작품은 이 프로그램 정말 두 분에게는 귀한 예, 선물일 귀한 것 같아요. 경험이죠. 예, 그죠. 저희들한테도. 예. 예. 이게 공 안 들이고 된 거 있다냐 이런 예. 전라도 어머니들이 늘상 노상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저희들이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신동호 씨 시청자 여러분께 얼굴도 좀 알겠으니까 한 말씀 하실래요? 마지막으로. 예, 제가 들은 말 중에 국가를 그 해석하기를 스웨덴 어떤 총리님이 표현을 했다던데 국민의 집이다. 국가, 국민의 집. 네. 마치 집안에서 가족을 챙기듯이 국가는 국민을 챙겨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남도 그러면 남도, 전라남도, 남도, 고향 뭐 이런 의미. 영감 서둘러서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길도자 남도의 길을 열어드리고 길로 안내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한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동네 김밥집 아주머니 계속 서비스 많이 주세요. 우리 정남 씨도 한 말씀. 예. 예, 이제 주인공은 어머니 아버지들이신데요. 그 얼마나 곤란한 생활을 하셨고 그걸 이겨내 오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그 귀한 말씀 계속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키워내 주셔서 아 내가 진짜 귀한 사람이구나. 자녀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건강하셔요. 네. 그래요. 두 분도 건강하셔서 늘 이런 목소리 저에게 들려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열린 초대석 두 번째 손님 만나 네. 뵙겠습니다. 네. 광주를 여행하시는 분들께 이분은 정말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요? 예. 네. 훈이 오빠, 훈이 오빠로 정겹게 활동하고 있는 네. 훈이 오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여러분 박수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맞이해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인사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방금 소개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광주 여행할 때 훈이 오빠가 떠오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전거를 가지고 좀 활동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광주에서 자전거만 타고 있습니다. 김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근데 성함에 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고민 끝에 훈이 오빠를 지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맨 처음에 만들 때는 훈이 오빠 그러니까 좀 촌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요. 제안 들어온 이야기는 뭐 싱싱고라든지 뭐 싱싱바이크 뭐 이런 느낌들을 좀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제가 완강히 반대해서 좀 훈이 오빠로 하자 이랬는데 제 이름하고 연관지어서 한 건 아니었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외국인들도 좀 이용하게끔 하고 불려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훈이 오빠 이렇게 풀었으면 외국인들도 쉽게 발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훈이 오빠 하면 뭔가 좀 훈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네. 저도 뭐 기회가 되면 별이 오빠 뭐 이런. 근데 훈이 오빠 자전거를 이용한다라고까지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확히 어떤 일인 건가요? 이제 외국에 나가 보시면 이제 대부분 아시는 게 이제 동남아 가면 자전거 앞에 끌어주시는 분이 있고 뒤에 두 분이 이제 편하게 이렇게 타면서 구경하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 자전거를 광주에 좀 들여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이제 거기 동남아는 그냥 음악 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지 말고 광주의 곳곳을 좀 소개도 해보자. 그러려면 뭐 코스도 좀 만들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이 관광자전거 훈이 오빠입니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2015년에 광주 유대를 개최를 하는데 외국인 선수들도 오고 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올 텐데 좀 광주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그때쯤이 또 문화전당이 개관을 해가지고 있고 그래서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좀 그렇게 재미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만들었습니다. 일단 시작하신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하셨다고요. 사진 보면서 어떤 건지 보도록 하죠. 자전거의 뒤에 인력거처럼. 네, 문화전당 지금 정문에서 포즈를 한번 잡아본 건데요. 네, 정문 앞이고요. 네. 저 모습 보시면 이제 저런 자전거구나 이렇게.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학생들인가요? 네, 문화전당을 찾는 학생들. 이제 저게 요즘은 인증사진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했던 거고 이거 이제 광주 지역의 디자인 그 폴리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이용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 지금 탑승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이제 저희 대표 훈이 오빠를 찾아주세요. 문화전당 오면 하늘마당 있는데요. 그걸 배경으로 찍어봤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자전거가 갖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는 우리 타고 가면 스르륵 지나가면서 주위의 풍광을 전혀 감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걸어서 갈 때는 사실 이게 걸어 좋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이제 좀 천천히 가면서 주위의 풍경도 감상할 수 있고 또 힘들면 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새는 이제 무슨 곡성이라든가 이런 관광지 가니까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특이한 게 아까 김광욱 씨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중국이나 동남아 가면 인력거 같이 해가지고 다 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여기서 참 특이한 게 우리 문화관광 해설과 지역 가이드를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참 특이하고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가 한 2.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걷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광주를 너무 빠르게 지나치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광주의 속살을 좀 더 느끼고 여유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만들기도 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왜 도시를 가면은 특히 저 이제 광주 뭐 충장로, 금남로 유명한 이렇게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출발을 하시더라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근데 인력거를 타는 경우에는 왜 앞에 운전해 주시는 분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뒤에 관광객만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함께 가면서 소개를 해 주시니까 천천히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 KTX를 타고 나서 좀 바뀌어진 게요. 예전에는 기차를 타고 뭐 서울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은 밖에 풍광을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속도가 빨라지니까 너무 빨리 스쳐 지나가니까 볼 겨를이 없어서 오히려 책을 보거나 뭐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렇게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 가면은 왜 이렇게 인력거가 아니라도 뭐 말을 타거나 자전거를 스스로 타거나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은 볼 수 없고 걸어가기에는 너무 조금밖에 못 보고 그러니까 요 정도 속도인데 훈이 오빠가 계속 또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요 댓글을 봤더니요 반응이 정말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김광훈 씨인데 이렇게 당신은 아니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게 댓글이라고 막 봤더니요 본명이 김광훈인데 광주의 훈이 오빠. 그래서 광훈이라고 또 이렇게 당신이 알아서 설명도 쓰시고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인증샷이 많으니까 아마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반응이 어때요? 광주 왔다 갔는데 뭐 남기는 것도 없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저는 또 오게끔 해야 된다. 이러려면 그분들에게 뭘 줘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만 2.5km를 그냥 굴리는 것보다는 광주의 이런 곳곳을 좀 소개해보고 직접 체험하게끔 해보고 심지어는 가다가 그냥 저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만은 저기 커피숍 엄청 맛있습니다. 저렴합니다. 이러면은 관광객이 사오시거든요. 그래서 라이더하고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야 되는 빵집도 소개해 주시고 예, 거기 가면 무슨 빵을 사갖고 오라 그러시고 제가 미션도 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이 좀 그런 게 안타까웠거든요. 뭐 군산을 대표하는 빵집, 네. 전주, 대전 대표하는 빵집들, 뭐 대통령도 다녀가고 그랬다는데 광주에도 있잖아요. 많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개발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거고 빵집이 못 오면 훈이 오빠라도 해야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보니까 신랑 신부가 웨딩카로 활용을 한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자전거가 나오니까 이제 빌려가고자 하는 분들이 종종 생겨요. 근데 사실은 빌려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랑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꼭 신부를 태워주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급하게 좀 한번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신랑이 직접 라이더 역할을 하고 신부를 뒤에 태우고 또 이제 친구분들이 뭐 풍선도 달고 장식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를 도는 그런 사진도 찍었고 또 이제 문화전당 주변으로는 병원들이 조금 있어요. 병원들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문화전당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운동 삼아 돌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나오신가 봐. 그래가지고 힘드셔서 병원을 못 들어가시는 경우가 다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유, 그런 근데 그건 분들에게 비용 정말 받지 않습니다.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훈이 오빠 같은 분들이 많으면 좋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나 계세요? 1년이면 한 4,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세요. 이용을 하시는데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두 분이 타시든 세 분이 타시든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돈 내고 타시는 연습들이 안 되셔가지고 돈 벌기는 좀 힘듭니다. 아유, 외국 나가서 인력거 타면 얼마나 비싼데요. 그럼요. 근데 4,500여 명 이용을 하는데 실제로 라이더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몇 분이 이렇게 이 지역에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 라이더 역할을 하는데 9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눈에 잘 안 띄우는 이유가 광주 전체 9대밖에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광주 지나가다가 우연히 훈이 오빠 자전거를 보는 날은 운수 대통 하는 날이네요. 아니, 라이더가 되기 위한 특별한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자전거를 일단 잘 타야 체력도 좋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자전거는 이제 세 발이라 넘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타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체력적으로 2.5km를 계속 굴리는 게 아니라 가다서다 또 힘들면요 미션을 또 줍니다. 관광객이 직접
끌어볼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그거 좋은데요.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 그냥 뭐 당신은 승객이요, 나는 운전사입니다. 이런 개념은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저희 라이더들 중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참여를 합니다만은 약 반 틈이 이 지역 출신들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아이들이 와서 라이더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광주 곳곳을 다니면서 설명 듣고 소개해보고 이러면서 광주를 새롭게 알아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 잘 타야 되지만 뭔가 설명을 하거나 안내를 하려면 사전 지식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모은 자료라든지 아니면 제가 하는 부분들을 좀 시연하는 걸 같이 한다든지 한 달 정도 그런 교육 과정들을 좀 필요로 하고 있고요. 네. 체력적인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들면 바꿔 타면 돼요. 근데 비용도 그렇게 저렴하고 이게 또 무슨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예 유대 때 겨냥해서 만든 관광 프로그램인데요. 시하고 함께 만들어 봤던 거고, 지금도 이제 시에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는 사실은 5천 원씩 받아가지고는 운영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비용이라든가 자전거 관리는 시에서 지금 도움을 주고 계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타보고 싶지 않으세요? 뭐 요새 최근 들어서 이제 원래 슬로우 시트라든가 뭐 슬로우 푸드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느림의 어떤 미학이라는 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천천히 느끼게 가면서 주변의 풍광도 관찰하면서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나만의 또 시간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뒷자리에 앉으면 괜히 내가 저 VIP가 된 그런 느낌도 좀 들잖아요. 그래서 힘들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시다. 그리고 직접 한번 제가 라이더 해가지고요. 또 타보고 싶은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꼭 한번 태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전거를 바꿔 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한테도 팁 하나를 드리면은요. 아이들이 자꾸 묻다 보면 나중에 대답을 못하는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께서 되받아서 왜 그럴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 질문이 아이한테 가버리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네. 엄마 왜 자동차는 자동차 바퀴가 왜 4개야? 그러면 3개면 쓰러지잖아. 이건 되는데 자동차 누가 만들었어? 이러면 갑자기 엄마도 답을 모르거든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함께 고민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렇게 도시의 이면도로는 우리가 천천히 가거나 자전거가 정말 좋은 방법인데, 제가 예전에 말을 타고 어느 도로를 간 적이 있어요, 도시에서. 근데 아이를 태운 말은 괜찮은데 저나 남편을 태운 말은 말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미안한데 내리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 주인이. 그럼 돈을 못 받을까 봐서요. 그래서 저희가 내려서 말한테 당근을 사주라고 돈을 많이 주고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그 도시의 뒤를 가면은 그 도시에 얽힌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그 도시의 느낌으로 와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거리를 밟으면서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또 훈이 오빠 같은 저런 분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도시가 따뜻하고 기억에 남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광주시에서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제가 타고 싶으니까요. 네. 근데 되게 그 이면도로나 골목길 쪽에서 자전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코스를 어떻게 쉽게 이제 하세요?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7개 코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충장로, 광주를 대표하는, 그다음에 금남로, 멀리는 대인시장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또 양림동에 따로 둬서 펭귄마을이라든지 양림동 근대 역사 이런 것들을 돌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쉬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승객들 중에 기억나는 분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친정이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아이들하고 함께. 충장로는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다녔던 곳들 아니에요. 그렇죠. 가시면서 엄마가 여기 있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다방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무슨 땡땡 제과 가면 엄마가 여기서 학교 다닐 때 미팅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아이들은 신기한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엮어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대인시장 같은 경우는 승객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계시는 상가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가면 아까 훈이 오빠 막 연호오는 것처럼 불러서 뭐 먹고 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곳까지 문화전당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다고 하면 굉장히 고마워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광주 곳곳에 그런 훈이 오빠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고 이제 구도심 위주로 해서 이제 도는 그런 코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군요. 7개 그렇죠. 코스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에서 혹시 훈이 오빠가 가장 추천해 줄 만한 가장 자신 있는 코스는 어딘가요? 저는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금남로를 추천하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문화라는 게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이때는 금남로 코스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그 영화가 이제 나온 지가 좀 되다 보니까 금남로 코스를 찾는 분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금남로를 좀 상징적으로 훈이 오빠가 소개하는 코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곳곳에 5.18과 관련된 역사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들을 함께 좀 알려내는 것들. 그래서 저는 그 코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혹시라도 그 더 추가하고 싶은 코스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 문화전당에서는 너무 멀리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광주 송정역에 잠깐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에 뭐 1913 송정시장을 돌아본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곳들 그다음에 이제 비엔날레가 2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래서 비엔날레 전시관 중심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광주 증심사 그 등산을 가는데 뭐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아니면은 증심사의 산행을 끝마치고 지하철까지 오실 때 이럴 때 좀 이용해 보는 방법들 그래서 그런 코스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제 전남대학교 같은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훈이 오빠 그래서 학생들도 타고 교수님들도 타고 아니면 전남대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들은 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좀 줘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외국에 가면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광주 곳곳으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를 다니다 보면 그 이용자들이 유독 좋아하는 쪽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더 확대도 되고. 그렇죠. 이제 그 승객들의 대상들이 다른데요. 연인들이 오면 동명동 카페 골목이라든지 양림동 펭귄마을 이런 데 좋아하고요. 앞서 언급했던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는 충장로 이런 데를 좋아하고요. 가족 단위로 오시면은 금남로 역사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볍게 그냥 사진 찍고자 한다고 하면 문화전당 한 바퀴 도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가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타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코스가 달라집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남는 게 있나 싶었는데요. 이용료가 5,000원인데 기념품까지 주신다면서요? 네, 제가 들고 왔는데요. 네. 에코백. 훈이 오빠 에코백. 저희가 직접 이제 로고라든지 글씨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서 저는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또 가지고 온 게 수건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손수건 이렇게 적잖아요. 일부러 크게 만들었고요. 자세히 보시면 코스가 그려져요. 그러네요.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 대부분 보면 지도를 종이에 많이 만드는데 종이 두어 번 접으면 다 찢어지잖아요. 버려지게 되고.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건 기념으로 꼭 남겨두시라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고 또 어린 아이들은 손수건 주면 싫어하거든요. 에코백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물병이나 이런 배지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이거 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런 뭐 안내소라든지 이런 곳이 없어요. 승객들이 기다리는 곳이 그냥 택시처럼 길에 자전거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디다가 전시해 놓고 또 주기도 하고 손님도 받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초기이고요. 근데 지금 날씨가 추울 때는 못 하잖아요. 네네. 그 기간이라든가 이용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추운 겨울에는 사실 운행은 못 해요. 라이더가 추운 게 아니라 뒤에 계시는 분들이 더 춥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또 더운 여름에는 또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기간은 짧지만 그래서 이제 4월부터 한 7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부터 11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지금 전화로 예약을 받으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은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훈이 오빠 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저걸 통해서 꼭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만 오는 게 아니고 별의별 분들이 다 계세요. 보면 뭐 광주 가면 뭘 봐야 되느냐. 그리고 저는 이제 반갑게 훈이 오빠 이용하는 줄 알고 전화를 받았다가 그게 아니고 코스 다 짜드려야 되고 어디 가면 저렴한 숙소가 있고 좋은 숙소가 있는지 어디 가서 뭘 먹어야 후회를 안 하는지 이런 것까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뭐 저희 승객 아니라고 해서 홀대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광주 홍보대사세요. 그러네요. 네, 정말 대단한 일 하고 계십니다. 뭐 앞으로도 바람 많으실 텐데 훈이 오빠 어떤 바람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대수를 좀 많이 해서 확대됐으면 좋겠고 지금은 라이더가 이제 대학생들로만 돼 있는데 그걸 좀 더 확장시켜서 어르신들이 이 라이더 하시면서 광주를 소개해 주면 얼마나 또 좋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 그리고 훈이 오빠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참 하실 일이 많으실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 이렇게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세 분의 출연자분들과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세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맡은 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즐거움을 그렇게 선사해 주신 분 같아요. 그래도 저도 올 한 해 제가 직업이 의사인 만큼 저희 환자분들에게 따뜻함과 즐거운 마음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남도의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사투리라던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머님 아버님들의 삶이라던가 훈이 오빠의 마음씀 이런 모든 게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또 하나 생각이 이제 많이 난 게 서울에서 제가 아는 친구들이 광주를 오는데요. 광주 시내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주변을 가게 돼요. 근데 이번 봄에는 오면은 훈이 오빠께 제가 콜을 드려서 광주의 많은 역사 저도 잘 모르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꼭 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광주 어디 이렇게 추천을 많이 물어오시거든요. 네. 그런데 좀 그러잖아요. 훈이 오빠가 책임져 드립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아주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또 벌써 마쳐야 되겠네요. 예. 네. 자, 이제 뭐 연휴 끝났지만요. 잠시 또 정비하시고 네. 또 다음 한 주 준비해야 되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기온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 그렇죠, 감기 그렇죠.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챙기셔야 바랍니다.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